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장을 해임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과의 정치 전쟁에서 시진핑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팍스뉴스 디지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미 한국의 많은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보도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디렉터 중동 미디어 연구센터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안나 마자르 바르두치와의 인터뷰, 이 팍스뉴스 디지털이 한 인터뷰죠. 이 내용이 지금 한국 국민들의 관심을 좀 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이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이 되는 노선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상당히 좀 대치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행동들을 했죠. 상당히 강한 친미주의 노선을 추구했는데, 특별히 한미일 3자 관계의 협력관계, 안보 협력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제거 대상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자르 바르두치는 중국은 경제협력과 정치기부, 불법 성접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한국 내 특정 정치인을 키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희생시켜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석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20, 3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중국은 이러한 야욕을 감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이지,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나라의 친중 정보를 만들어 놓고 휘저으려고 하는 내정 간섭을 계속 해왔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견제를 핵심 외교 전략으로 삼았던 보수 진영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보수 진영이 보는 시각과 진보 진영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 유권자들 층에서 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중국과 미국의 이 대결 관계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와 있고요. 특히 이제 초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의 우파들이 좀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한테는 초한전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팍스뉴스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프랑스 우익 정치인인 마린 르펜과 루마니아 우파 대선 후보였던 칼린 게오르게스쿠 이 두 사람들의 출마 제한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흐름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루마니아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5일 자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외부 간섭 시도가 있었다라고 발표하면서요, 사이버 공격과 불법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선거 캠페인이 존재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2월 6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대선 1차 투표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칼린 게오르게스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제도화된 구테타라고 비난을 하고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는데, 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제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치인이 결국은 대선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인정이 안 되는, 좌절되는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된다. 루마니아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프랑스의 문제는 중국이 개입했던 문제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선거 개입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층 각 분야에서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올해죠. 1월 12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텔레비전 채널 M6가 중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탐사 다큐멘터리 프랑스 중국 비밀 전쟁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73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프랑스 대학 연구자료 절취 사건, 이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산업 스파이 활동을 이야기하고 기술 탈취, 정치적 염탐, 스파이 짓이죠. 그리고 영향력 침투 등 정치, 문화, 기술, 군사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비밀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랑스에서 그런 공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추적해서 탐사 보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에폭타임즈는 프랑스의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유독 중국 공산당의 침투와 내통 세력 포섭을 경고하거나 추적한 언론 보도와 방송이 극히 드물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방송국도 이런 거 방송 안 한다는 거죠. 왜? 중국 돈 받았으니까. 텐센트 돈 받아 처먹었으니까 한국 방송국들은 이런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내에 얼마나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이런 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2024년 7월 프랑스는 자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공작원 2명을 중국으로 추방했습니다. 추방된 인사들은 파리 주재 중국 대사관에 있는 국가안전부 책임자 그리고 그 보좌역이었습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한 겁니다. 스파이 짓 했다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 위협하고 뭐 이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추방했다라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휴스턴 총영사관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주 휴스턴. 여기에서 군사기지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치고 사진 찍고 잡아가지고 그냥 추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휴스턴 총영사관을 없애버렸죠.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자르 바르도치는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기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침략을 이미 받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지금 우파 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가 좌경화되어져 있는 사법부가 우파 정치인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무기화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이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좌경화돼 가지고 결국은 우파 정치인들 활동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팍스뉴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지난주 팀 하오 국가안보국 국장을 해고한 정황, 이것이 겹쳐지면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국가안보국이면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첩보들이 다 모이는 곳일 텐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창구인데 이 NSA, 이 국가안보국 국장을 이거 뭐 아무나 안 쳤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바이든 사람이었고 뭐 그 보좌관이 또 뭐 힐러리 클린턴 쪽 사람이었고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오바마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일단 국가안보국 국장으로 안 쳤을 때에는 트럼프가 무엇인가 있으니까 안 쳤겠지. 그냥 적군인 거 알면서 안 쳤다라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해고했다. 화내서. 좌파 언론들은 시그널 게이트 때문이다. 시그널이라는 채팅방 안에다가 국가안보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후티 공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진행이 돼서 국가 군사기밀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은 좌파 중에 좌파 언론인 디 애틀란틱 매거진이라는 그 매거진의 편집장이 거기에 우연히 실수로 초대를 받아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 군사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디 애틀랜틱 매거진에서 특종 보도를 해버렸죠. 지금 군사기밀 노출했다. 관리가 안 된다. 안보 개판이다. 맞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백악관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별일 아니었다라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을 해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럼 과연 그것 때문에 해고한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 일치 안 합니다. 왜 해고했는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관계가 있는 인플루언서, X에다가 올려놓은 인플루언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충성파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불충성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불충성했기에 해고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황들을 쭉 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해고된 시점이 4월 3일, 미국 시간으로 4월 3일 오전이었습니다. 4월 3일 오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 발표되기 바로 전이죠.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용이 결정이 된 것은 그 전에 결정이 된. 그러니까 첩보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의 CIA가 아무리 바보같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4월 1일에는 탄핵을 인용할 건지 아니면 기각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CIA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좌파들의 정치 공세에 중국과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이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특히 그것이 동맹국이자 정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국 같은 곳에서조차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는 뭐 중국과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만 루마니아에서도 결국 우파가 좌파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지금 중국의 기세에 미국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친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사들이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들.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진정한 친미주의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친중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권좌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국가안보국장한테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정치 전쟁에서 지금 일단 시진핑이 이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